하루에 한 번만 닦는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그거는 진짜 무조건 자기 전입니다. 언제 잘 썩느냐 하면은 자는 동안 정말 많이 썩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안녕하세요. 다른 치과 의원 박경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과 의사로서 가장 심플한 질문, 양치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잇몸이랑 치아 사이에는 정말 이제 그 틈새들이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잘 닦는 것도 일단 중요할 것이고, 게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씹는 면을 보면은 정말 주름진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마치 이제 저희가 이제 청소할 때 구석진 곳,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 번 쓱 스트로크 했다고 해서 그게 닦이지 않잖아요. 여러 번 적어도 이제 5회에서 아니면 어쩌면 10회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씹는 면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기는 주름진 곳에는 많이 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잇몸이랑 여기 치아 사이에 45도 각도로 놓고 사실 바이브레이션을 주는 게 중요해요. 주고 이제 쓸어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만 닦았을 때보다는, 그러면 이 선 따라서 치트들이 조금 남아 있을 건데, 요렇게 이제 진동을 주게 되면은 깨끗하게 닦여져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런 장소는 이제 조금 이제 세워서 이제 이 칫솔질을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죠. 요런 작업이 쉽지 않아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자체적으로 바이브레이션이 돼요. 바이브레이션이 돼서 이제 해야 되는 그냥 쓸어 올리는 동작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하실 때는 이제 한 3번 정도 중첩해서 하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대고만 있으셔도 돼요. 너무너무 편한 거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도 똑같이. 칫솔에 물을 묻혀야 하나요? 일단 물을 묻힌다, 물을 묻히지 않는다, 이 개념은요, 치약 안에 썩지 말라고 불소라는 예방적인 성분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물을 묻혔을 때 이제 혹시 나오지 않을까, 불소들은 이제 수용성이다 보니까 물을 묻혔을 때 그러면 효과가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 나갈 정도면은 입안에서 타액을 만나고 했을 때도 사실 나가는 정도기도 하고요. 안쪽에 또 남아있는 불소량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개인 취향 따라서 물을 묻혔을 때 나는 조금 잘 되더라, 혹은 물을 묻히지 않았을 때 그 약간 시원한 느낌이 좋더라, 이거는 개인 취향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물을 묻히고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치약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썼을 때 득이 될 건 없어요.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콩알만큼만 이제 바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배경의 이유는 뭐냐면 그 정도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보다 많이 있게 되면은 어쨌든 치약 안에는 마모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양을 많게 하게 되면은 그 마모제 양이 사실은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이유는 사실은 없으실 것 같고, 뭔가 더 많이 했을 때 그럼 나 큰일 나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 또한 그렇진 않아요. 조그만 양으로도 할 수 있는 거를 큰 양으로 할 이유는 없으니까 딱 콩알만큼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치약을 이빨 전체에 골고루 바르고 시작해야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제가 닦을 부위에 치약을 먼저 이렇게 바른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치약을 여기다가 발라놓고 어떤 특정 부분을 제가 이렇게 대고 거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 사실 마모제가 제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특징을 이제 보면은 나중에 갔을 때 이쪽만, 한쪽 부분만 특히나 마모가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양치질을 할 때 지속적으로 한 군데 마모제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는 극히 적은 양만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치약을 한번 이제 묻혀준다 생각하시고 이제 마모제 양을 이제 골고루 이제 퍼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거, 저는 그거 한번 추천드릴 것 같아요. 좋은 치약 고르는 법 알려주세요. 가장 좋은 치약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시린니에 쓰는 치약,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우실 것 같아요. 마모제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들은 정말 이게 갈아봤자 얼마나 치아가 이렇게 마모가 되겠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제 마모제 함량이 많을 때는 급속도로 치아가 깎여 나가요. 요즘은 이제 뭔가 무삭제 라미네이트다 아니면 치아 삭제량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신데, 누적적으로 저희가 이제 밤마다 아침마다 계속 깎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면 마모제가 적은 거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그 함량이 그거 관련해서 치약 뒷면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린니에 쓰는 애들은 어떻게든 치아에 자극을 덜 가게 하고 덜 깎여 나가게 하고, 시린 치아가 더 시리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극히 적은 마모제를 넣어 놓거든요. 그거를 선택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요즘 미백 치약이라고 많이 광고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대부분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마모제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칫솔 고르는 법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미세모를 이제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모 끝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되면 그거 자체로도 이제 깎여나가는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한 이제 저희가 만져봤을 때 이렇게 뭔가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사실은 데미지가 좀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헤드가 불필요하게 클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불필요하게 크게 되면은 저희가 입 안쪽에 닦을 때 이제 뭐 개인마다 이거는 또 편차가 있지만 볼 안쪽에 그 공간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턱 관절의 뭐 이제 근육의 위치라던가 아니면 선천적으로 그 공간이 작으신 분들은 정말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때도 기구조차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헤드들이 크게 되면은 닦고 싶어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작은 헤드가 좋지만, 그러면은 이 치아 총 이제 사랑니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총 몇 개인가요? 32개나 되고, 이제 뭔가 사랑니 제외한다면은 저희가 한 28개 치아를 다 닦는 상황이 되는 건데, 치아 크기 정도의 헤드가 제일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닦기 위해서 그러면 너무 많은 수고로움이 떨어져요. 내 입안에 구석구석 제가 넣었을 때 다 들어가는 정도, 딱 그 크기 안에서 이제 가장 큰 칫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차가 좀 있는 거다 보니까요, 자기가 썼을 때 아, 나 이 정도 큰 칫솔인데도 입안에 들어가네 하면은 그거는 효과적이니까 그건 사용하셔도 됩니다. 양치를 하며 놓치기 쉬운 곳이 있나요? 일단 가장 구석진 곳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씹는 면이 지금 이 모델이다 보니까 많이 잘 재현이 돼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주름진 곳이 되게 많아요. 이런 장소들이 이제 저희가 청소를 할 때 구석진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장소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실 깨끗해지지가 않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뭔가 입안에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서 아, 이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구석진 곳에 청소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서 이게 닦여 나갔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닦아 주시면 좋고요. 근데 이때도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큰 힘을 가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이제 저항감만 느껴질 정도로 쓱쓱쓱 하시면 되고요. 잘 닦겠다고 강하게 사실 밀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세모의 효과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더 마찰력이 이제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그거는 또 깎여 나가는 걸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석진 곳은 잇몸이랑 치아 틈새 사이입니다. 이런 장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45도 각도로 세워서 넣은 상태에서 이제 쓸어 올리라고 사실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쓸어 올리는 동작만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세차할 때 그런 마크들이 남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고자 90도로 약간 바이브레이션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오라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저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 저는 사실 전동 칫솔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동 칫솔이 없을 때는 저도 이렇게 닦는데, 이렇게 입안에 넣은 상태에서 좌우로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쓸어 올리는 동작까지 이게 이어지기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올바른 양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석진 장소에도 이제 잇몸 사이에 넣은 다음에 쓸어 올리는 동작, 이게 이제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치태가 남아있는 공간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치아가 이제 사이사이가 사실 이렇게 다 서로가 맞닿아 있잖아요. 맞닿아 있는 곳에는 물리적으로 뭔가 통과하지 않는 이상은 닦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맞닿아 있으니까 거기 그럼 더러워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박테리아가 이제 통과하는 그 뭔가 칫솔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은 치실을 통해서 맞닿아 있는 면을 물리적으로 한번 닦아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뭐 치실에 대해서 이제 불필요한 거를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치실을 해보시고 즉석에서 이제 양치가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치실은 꼭 사용하셔야 되고, 전동 칫솔은 이빨에 대고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45도 각도로 이제 넣어주기는 해야 돼요. 넣어준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이제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는 이제 필요 없고, 그거를 그냥 쓱 쓸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해봤을 때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올리는 작업이 너무너무 힘든데 진동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전동 칫솔이 대신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전동 칫솔 판매자들이나 아니면 필립스에서 광고를 할 때는 사실 데고이스라고만 얘기하기는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잇몸이랑 치아 사이에 그 공간에 얘를 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동을 준 다음에 그냥 쓸어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씹는 면 쪽으로. 이런 것들을 뭐 한 번만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중첩해서 한 3번 정도는 하신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사용했을 때는 사실 진동을 줄 이유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닦는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그거는 진짜 무조건 자기 전입니다. 언제 잘 썩느냐 하면은 자는 동안 정말 많이 썩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는 동안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입안이 거의 다 말라 있잖아요. 자는 동안은 사실 타액 분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계속 입안이 촉촉한데 그 타액이 이제 치아가 썩는 거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는 동안은 정말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자기 전에는 꼭 양치를 하고 치태나 박테리아를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밥을 먹고 바로 닦으면 더 좋은가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음식이나 혹은 이제 음료수나 이런 거를 먹었을 때 이게 약간이라도 신맛이 났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30분 이상 딜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양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하게 되면은 치아 표면에 이제 산을 만났을 때는 이제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러면 흐물흐물해진 치아에다가 저희가 물리적으로 막 마찰을 가하게 되고 거기에 지금 저희가 마모제 묻힌 치아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급속도로 깎여 나가요. 이 산의 어떤 효과가 사라지기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이냐 하는 게 한 30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1시간까지 딜레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점심 식사하고 이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뭔가 1시간이나 또 뭔가 딜레이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30분 정도는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양치는 몇 분 동안 해야 되나요? 보통은 한 3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나 양치 시간을 꼭 지켜야 돼 이거에 이제 너무 혈안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닦여 나갔을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각각 그 부위마다 이제 한 3번 정도 중첩되게 똑같이 이제 그걸 쓸어 올리는 작업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뭐 충분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칫솔질 올바른 구강 관리 위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혹시 뭐 재미있는 컨텐츠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소화해가지고 또 재밌게 녹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치과 의원 대표원장 박경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